자, 이제 156쪽부터 나가는 건데. 에? 에? 왜요? 156쪽. 자, 요 파트입니다. 자, 우리 시행자 지정은 원래 12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이 12사람 이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는 것 정도만 뭐 너무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항상 이 12사람 중에서 조합만큼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만 지정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는 12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만큼은 별도의 예외적 시행자 지정이 존재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큼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인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환지 방식이지만 소유자나 조합 말고 지자체 등을,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예외적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존재합니다. 예외적 시행자 지정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숫자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일반적에 대한 예외도 있지만,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 1년이라는 거. 토지소유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실로부터, 제가 이렇게 책에도 잡을 때는 이렇게 했던 거, 개발계획 고실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이게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이죠. 1년 내 본인이 하겠다라면 얼른 지정을 하지만 본인이 안 하겠다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1년 내 지정 신청을 안 할 때고, 또 지자체장이 이미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어도 그 지자체 등을 지정하면 좋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숫자가 여기에 대한 예외, 이렇게 이 정도 동의요건을 갖춰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으로서 시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이 정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조합을 못 만들 때, 조합이 못 만들어지니까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지자체를 지정해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일반적에 대한 예외로서 면적 2분의 1, 총소 2분의 1, 이 정도가 안 돼도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 그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때 이제 시행자 지정까지 보셨는데, 시행자 변경 사유랑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미 시행자가 지정된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지정 사유는 아닌 거예요. 이미 시행자가 있는데 그 시행자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다, 실시기 인가가 취소가 됐다, 아니면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못한다, 그럴 땐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데, 우리 숫자 나오는 거 할 때, 여기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실시기 인가 신청을 1년 내 안 할 때, 이게 변경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이제 환지 방식에서 이미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나 조합이 이미 지정된 자가 구역이 지정돼서는 빨리 실시기 인가 신청을 1년 내 하라. 안 하면은 시행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을 구별하시는. 똑같은 구역 고지된 때로부터 실시기 인가 신청이 3년 내에 없을 정도면 구역이 해지된 것으로는 엄청난 사유고, 요 길지 않고 1년 내에 없을 정도는 구역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하니까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거랑 구별해서 우리 실시기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는 거, 사업 착수 기한은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그림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던 거. 그래서 환지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사유가 됐든, 원래는 시행자 변경사유 둘 다 확실히 구별해야 되지만, 변경사유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서 몇 년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 1년, 실시기 인가 신청기간 1년, 신청은 다 1년이고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착수하는 게 2년이다. 이걸 따서면 이미 시행자는 있는데 착수를 시행자가 안 할 때 얘기니까, 이게 시행자 변경 사유 중에 요 1년과 2년 요 구별하는 거, 요거를 주로 이제 여기서 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조합 얘기라면. 자, 조합은. 도시개발 조합은 법인입니다. 공부상 비영리 사단 법인이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만, 등기 전에 우리 설립인가부터 먼저 봤는데, 설립인가라면 누가 설립인가 신청합니까? 처음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 여기 환지 방식이니까 토지 소유자만이죠, 그죠? 토지 등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만. 환지는 땅 제공한 사람이 새로운 땅 받으니까, 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요. 법이니까 정관 작성해요. 누구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등기를 하면 30일 내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를 하면 그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설립인가를 먼저 그렇게 받는 것이고, 이때 인가할 때 동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설립인가 동의가. 이게 유명한 동의요건이잖아. 와죠, 와? 또는이 아니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동의할 때 그 얘기 똑같이 제가 여기서 써먹는 거 이제 썼던 거 했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조합이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해서 성립이 됐다. 뭐 그런 거. 또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추정한다. 이런 걸 하고 나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 조합원은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그랬어요.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곳에 거주하든 말든 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어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 그랬잖아. 임원은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결격사유가 있지만 조합원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합이 결의할 때는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죠. 면적에 관계없이 1인 1표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1인 1표씩 행사하지만 의권 승계가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의권 승계는 그 조합원의 소유권 전부를 일부만 받으면 그 사람이 또 의권 행사하기 때문에 전부를 이전받았을 때는 그 사람의 의권을 승계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임원 얘기다 그러면은 임원이다 그러면은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를 둔다.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 둬야 돼. 조합장은 대표자의 1인만이고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감사는 감사하는 역할이라 이렇게 이제 둬야 되는데 임원은 겸직금지 있잖아. 겸직금지. 같은 조합 내에서 다른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다. 임직원 겸직금지예요. 물론 다른 조합이면 겸해도 상관없지만 이 다른 조합도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익 충돌 문제 때문에 역시 다른 조합의 임직원, 임원 겸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임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임원이나 대의원이나 조합원이 아닌 자는 될 수가 없죠. 조합원 중에서 그것도 정확하게는 공유하기 때는 이제 대표권 가진 그런 대표자만 의결권이 있는데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는 아예 임원이든 대의원이든 될 수가 없고 임원의 결격 사유는 뭐 중개실무에서 배우는 결격 사유랑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자 이렇게 하는 그 숫자가 다 다를 뿐이지 같은 구조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해임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날 당연 퇴임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뻔하고요. 자, 조합원은 총회를 둬야 됩니다. 총회를 둬야 됩니다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에는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둬야 된다 둘 수 있다? 100명 이상일 때 둬야 된다? 어디랑 착각하고 계시냐면 정비조합이랑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맞으려면 다 정비조합일 때요. 대의원에는 개발조합, 정비조합 중에서 전체 유일한 임의기관이 도시발조합의 대의원이라 그랬죠? 둘 수 있다.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잖아. 그런 게 참 우리를 이 더운 날 더 덥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도 오히려 헷갈려요. 참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뭐 공법 만들었나 그 공법 그 입법 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발조합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고 정비법에서 정비조합이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되는 필수란 말이에요. 참 묘하게도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하는 필수 기관이지만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의결할 수 있는 사항 훨씬 좁아요. 아이러니야 그게. 여기서는 50일 이상이면 둘 수 있다지만 임의기관에 불과하지만 두게 되면 대의원회가 하는 일이 정비조합 대의원회보다 오히려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여기서는 총회 정권사항이 5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5가지, 총회에서만 결의되는 5가지가 나름대로 중요한 거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의하고 대의원에서는 결의 못하고 나머지만 결의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하셔도 글쎄. 자, 하여튼 이 5가지라면
일단 정관을 변경하는 건 약속의 변경이니까 항상 총회에서만 하는 것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안 들어가지만 그 특수한 일 때문에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총회 정권사항에 들어가고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게 아니고 환지계획은 조합원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요건 들어가고 요가 이 세 가지 계획 중에 요것과 요것이 총회 정권사항에 들어가지 요건 아닙니다. 나중에 정비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총회 정권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들어가고 이거는 개념상 아닌데 여긴 이게 안 들어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원의 선임이죠. 임원의 선임, 대의원도 아니고 임원 뽑는 거. 그리고 조합의 합병 해산, 조합의 전립에 대한 거. 이 5가지는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나머지를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이 조합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도 있죠. 여러분 이제 전체로 우리 그 시행자 할 때 그 대행 얘기, 정비법상 전부 대행과 다른 일부 대행이잖아. 일부 대행이라면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공공이 계속 사업 시행자는 되는데 공공이 시행하면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을 민간이 잘하는 일부만을 민간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이 민간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이것이 개발법에 나는 일부 대행 얘기인데 민간이 잘하는 부분, 설계, 공사하는 거, 분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하잖아. 토지 매수 업무, 공공서를 설치한다, 뭐 보상 업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공공이 잘하는 부분이라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행자가 공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거랑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민간이 잘하는 부분 구별하시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행자 파트에서 지정, 변경, 조합 얘기랑 대행까지 다 한 겁니다. 지금. (156쪽에) 1번, 21번. 하여튼 저번 주에 진도엔 예상이 힘들어갖고 대충 제가 한 조합 정도까지는 해오라고 한 것도 같은데. 그지요? 그거 전후로 해서 좀 하자고 했는데 21번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국장이 지정해야 된다. 국장이 왜 나와요? 환지계 인가 빼놓고 다 행정처럼 누구? 지정권자, 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틀렸고 2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다른 예외 원칙은 토지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외가 존재하는 거죠. 3번에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조합만큼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일부 환지도 안 되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소유자의 단체이기 때문에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다른 방식에서는 아예 안 돼요. 4번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시행자 될 수 있는 자격 중에서 철도시설공단은 정부 출연기관 중에 하나인데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또 똑같은 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에서 개발 사업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은 달라요. 철도공사는 그냥 보통의 공공기관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라 해서 다릅니다. 5번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영위자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12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등록한 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면 등록사업자인데 민간인이잖아. 이 중에서 이제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 중에 하나예요. 22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이게 바로 전부 환지 방식에서는 원래 토지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세 가지 경우에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그 사유가 아닌가. 1번 토지소유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지정받을 토지소유나 조합이 요거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그 사람이 안 하니까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2번에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이제 이게 1, 2번이 같은 얘기예요. 결국 아예 신청을 안 한 경우가 1번이고 신청했더라도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 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는 세 가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유를 물었으니까 막 확대시킨 거지 뭐 5가지로 만들어내느라고. 이것도 그 신청 관련된 얘기고 3번에 지자체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때 같이 여기서도 지자체를 환지 방식이면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같이 하면은 이미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편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자체를 지정해도 된다. 이렇게 했던 두 번째 사유. 네 번째가 바로 국공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의 지자체 대시행에 동의할 때 이게 당사자가 조합 못 만들어서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이 지자체 대시행에 동의할 때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 국공지를 제외하지만 이렇게 시행자 자격할 때 뭐 제외하는 게 있지만 아까 우리 동의요건 할 때는 국공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이거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유명하고 이게 다예요. 다. 5번에 그러면 도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 이야, 실시계 인가를 받고 나서는 우리 착수만 2년이라고 했는데 그것 딱이네. 답이 뭐냐? 이거는 약간 해서 고난도로 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5번은 시행자 지정 사유가 아니고 시행자 변경 사유거든요. 변경 사유. 여기서 실시계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있으니까 실시계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할 때 얘기가 아니고 있는 시행자가 못할 때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란 말이에요. 시행자가 2년 내에 착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정 사유가 아니고 변경 사유를 구별하는 것 자체니까 지금까지 뭐 변경 사유 나오는 숫자를 바꿔서 냈지만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변경 사유입니다. 23번에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게 바로 전부 환지 방식에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아까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잖아요. 지금 그럴 때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자를 찾아라. 이거 작년 문제인데요. 답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 원칙은 토지소유나 조합, 예외 지자체 등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지자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이제 이 예외적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잖아요. 국가가 들어가면 제가 국가 지자체 등 이렇게 국가 등 얘기했겠지. 국가만 빠져. 국가는 안 돼. 거기 2번에 지자체, 3번에 지방공사, 4번에 토지주택공사, 거기 뭐 또 이상한 신탁업자 중에 외부감사 이게 지자체 등이라고 하는 거 통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도 시행자가 될 수는 있죠. 환지에서 시행자가 될 수는 있어. 국가도 12사람 중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렇게 환지 방식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 환지 방식에서는 예외적 시행자 중에서 국가는 빠져요. 국가가 이렇게 이런 거 할 정도로 이 환지 방식에서 이게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만 빠집니다. 지자체 등이에요. 자, 2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어요. 국가 될 수 있습니다. 12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까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에서 안 된다는 거지. 이번에 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된다.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은 철도공사가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정부 출연기관을 얘기합니다. 아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이상한 거 있으면 정답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정답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이거 한 번 이거 29회 때 한 번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철도 시설공단을 철도공사로 바꿔서 틀리게 낸 거. 이거 정답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 한 번 낸 거란 말이에요. 철도 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가요, 여러분? 네? 안 궁금해요? 공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안 궁금하대.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자꾸 이상한 것들 호기심 갖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궁금 안 하죠? 궁금하다고요? 왜? 궁금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가 궁금한데 이게 일단 합격하고 나서 궁금해 하셔요. 참, 아니다 그랬는데 왜 또. 철도공사만 해도 저 공사는 독자적인 기업체예요, 기업체. 근데 정부 출연기관 하면은 독자적 기업체가 아니고 여기 예산 이런 건 다 정부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아니에요. 제주 국제자유주의 그 개발센터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뭐 모든 그 봉급, 월급 이런 걸 다 국가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철도공사라면 이제 그런 거 아니잖아. 자기네들이 영업하잖아요. 이거 세게 의미가 없다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기출에서도 2번 갖고 정답인가 3번 보세요.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에 대한 실시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한다. 시행자를 변경하셨다. 완전 유명한 얘기잖아. 이거는 시행자 변경 사유 중에서 2년 내 착수 안 할 때. 이거 29회 때 외에도 여러 번 물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시행자 변경 사유 중에 2년 내 실시 인가를 받은 후 착수를 안 하면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걸 정답으로 낸 거예요. 4번의 소유자가 도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면 민간인이 제한할 때죠. 민간이 제한할 때니까 예외 중에 하나, 일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가 아니고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에 그치고 총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겁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예요. 4번의 사업주체인 지자체는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주잖아. 그러면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토지 분양, 설계, 공사, 토지 분양, 이거는 민간이 잘하는 부분. 설계는 민간 건설업자가 설계 잘할 것이다. 공사도 민간 건설회사가 잘하지요. 분양, 상량은 민간이 잘한다. 분양 업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 대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지문이 2번이지만 3번 갖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25번에 하여튼 아는 것만 하고 나서 아까 걔네 참 그 지적 호기심이 이렇게 억제받을 상황이 원래 아닌데 제가 이 억제를 시켜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안 해도 돼. 지금 합격하고 나서 하면 돼요. 하여튼 지금 와서 지나친 호기심은 오히려 공부하는데 청년한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면은 이제 거의 한 주 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예 온 통으로 그냥 한 주 쉬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있고요. 그 양식이 하면 좀 통으로 다 쉬게 하면 좋을 텐데. 한 하루 이틀은 놀다 오세요. 예? 월, 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월요일과 금요일 수업 빼먹고 일주일 내내 놀면은 완전히 그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돼. 아무리 그래도 한 3일 정도 놀아도 해가 돼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 노는 거는 활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공부는 제가 엄청 해봤다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보단 내가 아주 지겹도록 청춘을 다 공부하는 데 바쳤잖아. 실패한 공부에. 예? 그게 중요하지. 보상도 못 받고 어디 가서. 예? 내가 지겹도록 해봤는데 하여튼 무조건 공부하다 좋은 건 아니에요. 쉴 때는 쉬어줘야 돼. 그게 오히려 이보존진은 일부 후퇴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공부 안 하고 한 이틀 완전히 안 하고 3일째 안 하죠? 리듬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건 괜찮아요. 예. 갔다 오시고 충전하셔갖고 이제 또 나머지 그 여름이랑 이제 시험 볼 때까지 한 100일 이렇게 해서
8, 9, 10 그렇잖아. 그때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뭐. 확 올라가 그때 확 올라가. 엄청 올라갈 수 있어 그때. 뭐를 전제로 해서 호기심 말고 했던 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야 돼. 그래서 새로운 것은 틀려도 상관없다고. 기존에 했던 거를 기억해서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했던 걸 반복이지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했던 걸 자꾸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 와이프나 제 딸이나 잘 보면 참 모르는 게 없대 제가.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라든지 뭐 나가서 뭐 하고 하는 거. 제 와이프가 요새 저랑 많이 다니잖아. 다 보면 참 놀란다고. 우리 같은 시골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모르는 거를 나는 다 하거든요. 그 민물고기 중에 그 꺽지같이 큰 그런 그 육식 그런 것도 그냥 손으로 다 깨끗하게 다 손질해요, 제가. 미꾸라지도 다 손으로 손질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심고 하는 거 따고 하는 거 그냥 아니까. 어떻게 그걸 하냐고. 제가 시골에서 완전히 그 왕자처럼 자란 사람인데 농사일 하나도 안 시켰는데 3대 독자니까. 근데 그런 것도 뭐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뭐 드럽 어떻게 심는 것도 이런 거 다 하니까 다 알고 하니까 와이프가 참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호기심이 많아서요. 호기심이. 전 집에 가만 못 있었어요. 뭐 하나 궁금해서 못 참아. 저기 그냥 궁금하니까 다 그냥 하지 말라 해도 쫓아가서 막 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한 곳에만 집중을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호기심 천국이라니까, 호기심 천국. 그래서, 그 전에 사시 할 때도 그래서 웬만한 불교, 뭐, 기독교, 성경, 뭐, 유교 이런 것들도 엄청 읽었다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헛짓이지, 헛짓. 그죠? 시험한 사람 시험에만 매진해야 되는데. 근데 또 그때 이렇게 또 궁금한 게 많은 막. 고시 공부하다가 다 법전 보다가도 뭐 따 생각나서 뭐 다른 책 보다가 그렇게 재미있고 또 그게. 뭐, 하여튼. 그러니까 한 것만 하시라. 자, 25번. 개발법상 토지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 이거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닌 거. 이거 묻기가 또 기출문제잖아요. 그럼 1년이냐 2년이냐 그거. 실시의 인가 신청은 1년.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2년. 그거 아니면 다른 건 낼 수가 없어요. 나머지 시행자가 망했을 때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본의 시행자가 도시발구역 고시부터 6개월 내에 실시의 인가를 신청할 때 인가 신청을 못 내요. 6개월짜리가 어디 있어요? 1년이지. 이게 답입니다. 물론 이제 1년 6개월 연장할 수는 있어요. 연장할 때는 6개월 연장은 가능해. 신청할 때. 근데 1년입니다. 기본적으로. 2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다면 시행자 지정됐다가 지정이 취소됐으니까 못하니까 다른 사람 바꿀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2번이 실시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할 때잖아. 2년 착수 변경사유 중에 요거 1번 아니면 3번 요거죠. 뭐. 4번에 시행자가 있는데 부도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됐다. 5번 행정처분으로 실시의 인가가 취소가 됐다. 26번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합은 도시와 사업의 첨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첨부 환지가 이게 그냥 환지 방식 아닙니까? 일부러 하면 혼용이 되니까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좋아요. 여기서만.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토지 소유자만 다른 사람 나오면 틀리고 7명 이상 황해에 출인했던 거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에게.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다 맞아요. 3번에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정관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에요. 정관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만한 거를. 근데 여기서도 뭐 구역 면적이 포함돼. 글쎄 이건 모르겠는데 그럼 다른 거 찾아보고.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뭔가 이상하죠? 어디가 이상한가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개발계획이든 도시개발 설립 인가 동의든 제가 일반 동의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 숫자가 틀린 건 아니에요. 숫자를 바꿔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숫자 맞게 해도 또는 해서 틀리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건 다 맞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그 부분만 틀렸고 주의하시고 이거로 정답 찾잖아요. 3번 몰라도 3번이 정답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 4번이 정답이잖아. 5번의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당연히 금지. 같은 조합 내에서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27번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설립하는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최고 문제인데 국장이 틀렸잖아요. 구역 지정권자에게.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에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하라는 경우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처음 할 때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거든요. 근데 인가를 받고 나서 이걸 정관을 변경하라고 할 때예요. 변경하려고 한다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똑같은 동의 요건에서 똑같은 인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니까.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라면 그 인가 동의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변경에 대한 인가니까요. 그 앞에 나온 내용 중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라는 것이 경미하냐 아니냐. 경미하지 않다라면 변경인가 받는 게 맞을 것이고 경미하다라면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죠. 자, 주된 사무소 소재 우리 정관의 내용 중에서는 이제 그 조합에 대한 얘기랑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얘기가 쭉 들어갈 텐데 그런 걸 손대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지. 자, 사무소가 어디 있었는데 이 사무소 소지를 옆으로 옮겼대요. 자, 이게 동의를 총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 그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을지는 중대한 걸로 보여요? 가벼운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지. 아니, 사무소 소지 바꾸는 게 뭐가 중대합니까? 그냥 편의상 사무실 이용하는 소지 바꾸는 건데. 기존 소재지가 사무소가 이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마침 옆에 싼 게 나와서 그쪽으로 옮겨간다. 서로 좋지 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정관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것과 공고 방법 변경하는 거 이 두 가지 이것이 경미한 변경에 들어가요. 공고 방법들에 공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고하는 그 내용을 그 조합이 공고할 때 그 방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련이 없고요. 단순한 사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미한 거. 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 중에 하나. 3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설립 인가 신청 어디가 막 틀리게 해놨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숫자를 막 다 바꿔놨잖아. 4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될 수 있죠.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다니까.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그랬잖아. 예? 형을 선고받고 그 교도소에 있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임원이. 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항해서 대원회를 틀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틀 수 있다 임이죠. 100인일 때. 구체적으로 100인이라는 숫자 나왔으니까 50인 이상에 딱 속하죠? 그래서 50인 이상에 딱 속하잖아. 틀 수 있다. 딱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28번의 개발법상 도시발조업의 총회 권한 중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총회에서만 의결되는 중요한 5가지가 아닌 나머지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관의 변경,
약속의 변경인데 이거를 예? 총회에서만 해야지. 사실 그렇게까지 안 물어봤지만 정관의 변경이지 정관의 작성은 아니에요. 정관 작성은 조합 만들기 전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인가시전 들어가는 거죠.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가 이제 총회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물어본 적 없지만 심하게 난이도를 높인다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홍밤대회 제가 괜히 얘기한 것 같네요. 그냥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계획은 특이한 거. 아까 그 사후의 그 추진을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미리 할 수 있는 것에 속하고 임원 선임 맞아요. 해임도 아니야. 조합의 합병해산 요거. 자 여기다가 이 네 가지에다가 뭐까지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까? 환지계획 작성 변경. 환지계획이 나오죠. 환지계획. 거기 5가지가 환지계획까지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다 대연화가 돼가지고 환지계획까지 집어넣으면 요거는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대연화가 돼갈 수 없는 5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비지 처분 방법은 나머지는 다 이제 대연화가 돼갈 수 있는 것이죠. 답이 5번이 되는. 29번의 조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조합원은 도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저당권자 때문에 안 되죠?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저당권자 빼야 돼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안 돼요. 임원도 안 되고 대의원도 안 돼.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토지소 중에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의결권 없는 자는 안 돼요. 3번에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없다니까. 임원의 결격 사유이 조합원의 자격상실 아니다. 4번에 조합원은 도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이 아니다. 면적에 비례하여 이게 틀렸어요. 면적에 비례하여 갖는다는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그래야 됩니다. 5번에 조합원이 정권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조합원 시장의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건 개발부 정부에서 쓰는 일반적 얘기잖아. 조합원이 돈 내야 되는데 조합원이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조합이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징수는 못하죠. 항상 강제징수는 행정청만 할 수 있잖아요. 국가지자체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개발부나 정비법에서 이렇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징수를 위탁할 때는 시장은수 구청장에게 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지자체장이 걷어줬다 그러면은 4%를 수료를 준다 그랬잖아. 행정청이 시장 본인이 직접 하면 되고.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징수로 4%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위탁할 수 있다 그거예요. 맞아요. 30번에 개발법상 공동으로 오늘 35번까지만 하면 되겠네. 수영 3번 시점까지. 다음은 도시발법상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다. 자, 우리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그 시행자 간의 규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규약에 포함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또 규약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될 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이 중에서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포함될 사항이면 환지 방식 성격에 따른 그런 부분이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규약에 포함될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이라면 환지 방식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할 때도 포함될 사항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청사는 수용사항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환지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환지에서. 종전의 땅에서 환지 주었을 때 모자라고 남는 것을 형고로 청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수용사항에서는 청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수용보상금 받고 나가서 오면 끝인데 시행자가 혼자 취득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청사하는 개념은 환지에서만 규약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지. 미리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포함되어 있으면 환지 방식에 관련된 얘기만 들어갈 테니까요. 환지 계획과 환지 예정지 다른 방식에는 있을 수가 없죠. 환지 방식에서만 이 내용이 나오죠. 보류지와 채비지 기억나세요? 이것도 환지 방식에서 줄 땅이 환지 주지 않고 남겨놓는 걸 다 보류지. 보류 중에 경비에 충당하는 게 채비지. 이게 이제 환지 계획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이요.
여러분 토지평가협의회도 환지 방식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환지 방식에서는 누가 그 가격을 누가 평가하냐? 시행자가 평가한다.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시킨 다음에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한다.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게 환지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5번 주된 사무소 소지. 이걸 찾아야지. 여러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부분은 환지 방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른 데서도 일할 때 그 시행자의 사무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면 환지 방식이 아니면 요즘 뭐 다른 방식에서는 사무소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모여 앉아갖고, 응? 이건 다른 방식에도 사무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응?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 공부하는 게 아니고. 31번에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가?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당연하죠. 부과금 금액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잖아요. 아이 훌륭한 얘기네. 3번의 조합은 그 조합원이 부과금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겠죠. 4번의 조합은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허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징수를 시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맞고요. 이때 시장허수구청장이 부과금이나 연체료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강제 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지자체니까. 이 경우 조합은 시장허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요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4% 지급하는 거. 이게 틀렸네요. 32번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합에는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 임원을 둔다. 조합장은 한 명만. 2번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고 벌써 틀렸지. 임원이나 대의원은 조합원이 아닌 자는 될 수가 없어요. 조합원 중에서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원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임원은 정관이 정함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뒤는 좋아요. 앞이 틀렸고. 3번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게 조합장이죠. 조합장이죠. 4번의 조합장이나 이사회 이거 조합자나 이사, 집행기관인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계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 유명한 일이죠. 원래 감사는 감사기관이지만 부정 방지를 위해서 조합자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계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 한편을 대표하는 겁니다. 5번의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없다. 다른 조합이면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임직원 겸할 수 없다. 맞고요. 자, 우리 실시계 작성 인가까지 제가 할 텐데 우리 여기서는 원래 실시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낼 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여기 포함된다는 거 그 전에 한 번 물었었는데 뭐 또 자꾸 낼 수 없으니까 별로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가할 때 인가권자가 구역 지정권자니까요. 요 사람들이 할 때 각각 아랫사람 의견을 듣는다. 시도에서가 할 때는 시장구청의 의견을 듣고 국장이 인가를 한다. 그러면 뭐 시도에서 의견을 듣고 뭐 그런 것들밖에 없고 여기서도 별로 낼 게 없으니까 인가를 받은 사람을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밖에 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33번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게해서 이야 이건 고난도록에서 또 이렇게 틀리게도 냈네. 하나 낼 게 없으니까 이건 기출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분이 낸 건데 여러분 실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수립하라. 광역도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에 맞게 하는 거야. 실시계획은 앞에 계획인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는 거예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맞게 하는 거지. 이게 아까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개발계획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맞게 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방향성까지 이 사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틀리겠는데요. 2번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에 포함되어야 된다. 특이한 거 이 내용 맞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작성된 실시계에 대해서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4번에 실시계를 고시한 경우 실시계 고시가 잇따르면 그 고시된 내용 중에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잇따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획 결정 고시장서로 본다고 이렇게 의제가 됐을 때 이제 아니야. 5번에 지형도면은 아까 사업식인데 할 수 있다 이건데 5번에 위사의 경우 종전의 관리기구로 결정된 사항 중에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 옛날에 관리기구로 결정한 사항이 있고 새로 고시된 내용 중에 관리기구로 의제되는 사항이 있을 때 저촉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옛날 규정이 아니고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4번 보시고 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행자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맞고요.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변경인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낼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면적을 10%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거 이게 경미한 변경이에요. 국계법에서는 5% 범위 안에서 그러지만 여기 특별법인 개발법에서는 정비법도 그런데 10% 면적 10%에서 감소할 때 확대가 나고 감소 그리고 면적은 10%에서 감소고 사업비라면 이제 10% 내에서 증감까지 다 경미한 것으로 다요. 사업비라면 증감까지 10% 범위 내에서 면적이라면 10%에서 감소시키는 경우 경면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가 틀렸습니다. 변경인가 받을 필요가 없죠. 경면 변경이라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3번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인가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은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니까 아랫사람인 시장은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라. 국장이라면 시도지사 의견 이렇게 되겠죠. 4번의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 이런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돼야 돼요. 이게 실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5번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에 도시군 관리기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같은 법에 의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장으로 본다. 맞고요. 35번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출인데 역시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은수구청장의 의견 국장이 하는데 왜 건너뛰어서 시도지사 실망하게 시장은수구청의 의견을 듣습니까? 시장은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할 때죠. 국장이 할 때니까 아랫사람이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는 거지. 2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시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사업의 명칭, 목적, 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라. 아니 환지 방식으로 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대요. 실시계획 작성하면은 그 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라. 등기할 일이에요 이게? 그냥 없는 말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 없는 말 그냥 지어낸 거예요. 어디 있는 얘기 아니고. 아니 등기할 내용이래야 등기소에다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제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은 작성, 인가받고 고시를 해야 되죠? 그냥 고시하는 거예요. 관번하고 공부에 그 실시계획이 어떻게 됐다는 걸 고시하는 거지. 무슨 등기소에 왜 제출합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3번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하여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했다. 여기 인가권자가 그쪽 행정위원장과 협의를 했다면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관련해 나가 의제 규정이죠. 어디서나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걸 갖고 의제되지 않는 것 갖고 지금까지 낸 적은 없어요. 관련 인허가는 다 이렇게 그쪽 행정과 협의에 따르면 그거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돼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게 맞고요. 4번에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에 사업 면적이 20%가 감소된 경우는 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 20% 감소가 아니고 10% 내에서 감소가 돼야 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죠. 20%가 감소됐다면 이때는 변경을 받아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죠.
5번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발구역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실시 인가를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은 1년이죠. 실시 인가 시점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3번 일반적인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지. 2번은 뭐 등기할 일이 아니라 그러고 4번은 경미한사항 얘기지만 20%까지 경미한사항으로 보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네. 됐네요.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휴 다음에도 적정한 선에서 참 애매 다음에도 뭐 조합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네. 정비조합. 예? 정비구역까지라고 돼 있어요? 정비구역 해제? 글쎄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더 나갔으니까. 지금이 우리 지금 한 게 몇 회죠? 3회. 아 그러면 그래요. 정비구역까지 해오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뭐 정비구역까지라면은 216까지가 되나? 원래 구역 지정 전에 정비기 위반을 안 저진다는 정비기 위반할 때 나오는 얘기라 여기 순서가 약간 그렇지만 한 216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안 저진다는 정비기 위반할 때 하는 얘기잖아. 그리고 정비기 위반하고 나서 구역 지정하잖아. 이 순서가 약간 그렇지만 일단 거기까지 대충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